안녕하세요. 매치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갖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말할 건데요. 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제로 삼고 관련된 판례를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법이 이러니까 법대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최소한 법의 내용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만한 협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시작하죠.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에는 5년 동안은 가게에서 쫓겨날 염려가 없었죠.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이게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 한번 했다고 내 건물을 10년씩이나 내 맘대로 못하는 거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임차인이 상대적인 약자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든 특별법이니까 10년이면 적당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흔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오늘 얘기해 볼게요. 가장 흔히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예요. 이건 간단해요. 10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 기준입니다. 10년 사이에 건물주가 몇 번이 바뀌든 상관없이 임차인 기준에서 처음 건물주와의 최초 계약 시점부터 10년간은 보호받는 거죠. 그렇다면 중간에 임차인 명의가 바뀌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되겠죠. 네, 임차인이 이 점을 이용하려는 상황을 하나 볼까요? 장사를 해보니까 손님도 많고 가게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게에서 나가기가 싫어요. 그냥 쭉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그때 가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이 팔려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임대인은 뭐 10년 됐으니까 이제부터 임대료 팍 올리겠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뭔가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년 차쯤 넘어가서 묵시적으로 이제 갱신을 할 타이밍이 됐을 때 임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세금 문제 때문에 사정상 사업자 등록증 명의를 와이프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와이프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쓰시죠. 임대인도 그러시냐고 오케이 해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그럼 서류상으로 임차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시점부터 10년간 보장받는 거 아니냐 하면 이 경우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자 이름만 바뀌고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는 동일한 사람이라면 이때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편법보다는 평소에 임대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두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자주 궁금해 하시는 건 아닌데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거 알아볼게요.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좀 낡은 건물이 있는 점포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해보죠. 건물 연식이 오래됐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건물주가 이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재계약 거부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죠. 근데 이때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 이렇게 알려줘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 이거 보라고. 법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추후에 있을 재건축의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을 때만 공사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계약할 때 그런 얘기하면 거기 안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요. 네, 일단 맞습니다.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해서 임차인이 그걸 알고도 계약했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고지를 하는 시점이에요. 최초 계약 시점에만 재건축 계획을 고지해야 하는 게 아니고 재계약 시점에도 고지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법무부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란 말에 정의를 내려줬어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최초 임대차 계약의 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도 포함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최초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1년이 다 되어갈 때 건물주한테서 재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서에는 1년 후에 이 건물 재건축해야 하니까 그때는 나가는 걸로 특이하게 쓰재요. 그럼 임차인은 완전히 멘붕 오겠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론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겨서 소송에 가면 판사님이 적당하게 중재해 주겠지만 요점은
임차인이 10년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볼게요. 갖고 있는 건물이 뭐 많이 낡아서 썩음썩음해요. 임대료도 좀 낮은 수준이겠죠. 건물을 손을 좀 보면 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10년이 아직 안 된 임차인과 재계약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계약이라고 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제와는 다소 다른 상황의 판례이긴 한데 리모델링 공사도 임차인을 내보낼 명분이 될까 하는 질문에는 답이 될 만한 최근 판례가 있어요. 이걸 보면 건물의 안전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꼭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사업 보장을 더 우선시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단순히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은 계약 갱신 거절의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건물이 노후화가 심해서 철거를 하고 싶을 때도 안전등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 안전등급이 최하 등급인 2등급은 돼야 10년이 아직 안 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건물이 노후화된 게 아닌데 꼭 리모델링은 하고 싶고 그 공사를 위해 부득이 건물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필터 청소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오늘 보자. 여러분들도 에어컨 효율을 위해서 필터 청소 한번 해주세요. 보자. 얼마 들어온지 볼까요?